결과적으로 위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재판부는 저희 이현조 변호사 팀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번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첫 번째, 채권자 측 관리단 집회가 적법 유효한지,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 측 관리단 집회가 적법 유효한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결국에 두 번의 관리단 집회의 결과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도대체 채권자 땡땡땡인지 아니면 채무자 A인지로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재판부는 저희 이현조 변호사 팀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채무자들에 대해서 그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고 채권자 땡땡땡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금지하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 측 관리단 집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채무자 측은 42명에 대한 이 사건 반대 위임장이 제출되었고, 그 결과 채권자 땡땡땡 측이 행사한 이 사건 위임장 139명의 위임장 중에서 42명의 위임장이 철회됐다. 그래서 이 42명의 표는 찬성표로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러한 채무자 측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42명 중에 16명은 이 사건 반대 위임장 작성 이후에 채권자 땡땡땡에게 이 사건 각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재작성해 줌으로써 채무자 A에 대한 위임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42명 중에 22명은 채무자 A에게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 의사를 철회하고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반대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고, 22명에 대해서 이런 사실 확인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위 22명이 이 사건 반대 위임장을 작성한 경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방법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 소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건 반대 위임장 중 위조 내지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이 22명의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서 신분증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라고 첨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02호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땡땡땡인데 채무자 측 반대 위임장에 대표자인 땡땡땡 명의 도장에 그림 파일이 인쇄되어 있는데 전자서명 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무자 측 위임장의 진위가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반대 위임장 중에 적어도 27장에 대해서는 채권자 땡땡땡에 대한 의결권 위임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즉 27명은 여전히 채권자 땡땡땡에 대한 위임 의사가 유지되어서 이들에 대한 채권자 측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들 주장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채권자 측 결의 중에 채권자 땡땡땡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42명에 대한 이 사건 반대 위임장 중에서 16명은 이 사건 반대 위임장 작성한 이후에 채권자 측에 다시 위임장을 재작성해 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16명에 대한 이 사건 반대 위임장은 재철에 대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42명 중에 22명은 이 사건 반대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위조나 명의 도용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 22명에 대한 이 사건 반대 위임장의 효력 또한 부인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 반대 위임장의 전자서명 방식에 문제가 있어 그 진위가 의심된다. 이렇게 세 가지 점을 근거로 재판부는 42명에 대한 이 사건 반대 위임장 중에 유효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채권자 측 위임장을 유효하게 철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15명에 대한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 15명만 반영을 하면 채권자 땡땡땡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여전히 과반수를 넘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두 가지 노력에 기인을 합니다. 첫 번째 노력은
이 사건 반대 위임장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소유자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다시 위임장을 재작성해서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자 측이 위조 또는 명의 도용을 했던 이 사건 반대 위임장 27장에 대해서 끈질긴 증거 수집을 통해 이런 명의 도용, 위조 사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채무자 측 관리단 집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한편 채무자 측 결의 찬성 의결로 가산된 이 사건 반대 위임장 작성자 중에서 상당수가 위조 내지 명의 도용 주장을 하고 있고, 전자 서명란에 도장의 그림 파일이 인쇄되어 있거나 구분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위임장의 진위가 매우 의심된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반대 위임장 작성 경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방법 등에 관해 주장 및 소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다. 그래서 전체 구분 소유자 수에서 채권자 측 결의의 찬성 의결수를 제외하면 과반수를 충족하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측 결의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채무자 측 관리단 집회에서 찬성표로 사용된 이 사건 반대 위임장과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그 진위가 의심되고 이에 대한 입증을 채무자 측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채무자 측 관리단 집회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은 관리단 집회 자료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들이 철저한 분석과 끈질긴 증거 수집으로 거기에 존재했던 중대 하자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냈던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본 사례에서는 관리인 선임에 관한 분쟁이 매우 격렬한 양상으로 진행된 결과 대립하는 양측이 각각 관리단 집회를 3일 간격으로 개최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관리인 선임의 성공 여부는 첫 번째, 관리단 집회 절차와 내용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집합건물법과 판례법리가 요구하는 요건들을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 관리단 집회와 득표 경쟁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전략과 전술로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 측 관리단 집회의 하자를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집합건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관리단 집회와 소송 대응을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집회 이후에 가처분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